예, 안녕하십니까? 네. 투표 다 하셨어요? 놀러 간 거 아니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야 맞는데. 어? 갈 데 많으면 안 돼, 지금 우리 수험생. 이제 벌써 6월이잖아요. 이제 6, 7, 8, 9, 10, 5개월. 한 달에 한 과목씩 끝내도 한 달 부족해. 우리 민법 한 달에 끝낼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뭐. 없으면 내년까지 할 거야. 행여나 그런 말이라도 꺼내면 안 돼, 우리. 지금 이제 6월인데 아무래도 좀 촉박하고 이제 점점 더 막 그 심리적으로 쫓기는 느낌 많이 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모의고사는 내 점수가 아니고. 자, 이런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또 공부 좀 하려고 할 때 이제 날씨는 더워져. 막 지쳐. 자, 그래서 갈수록 환경이 안 좋아. 그래도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6월까지 이론 정리를 좀 이제 끝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점수가 오르는 건 언제 오르냐면, 우리가 문제풀이 하잖아요.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고 이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랄지 응용력 키우면 그때부터 올라가. 그러니까 기초 다지는 게 오래 걸리지, 기초만 다지면 층 올라가는 거 금방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다 잘해온 거예요. 지금 열심히 잘 따라왔잖아요. 안 그랬어? 잘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업 안 빠지고 학원에 와서 들은 그게 다 기억나. 그래서 시험장 가면 다 기억. 뭐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충 하고 이제 뭐예요? 잘 찍어서 이제 60 넘는 거지. 뭐 얼마나 완벽하게 알고 가는 거,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대신 이제 6월 크게 이제 뭐 변수 같은 거 없고, 또 7, 8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고 이제 좀 그렇게 할 텐데, 6월까지만 조금 힘내다. 6월까지는. 그리고 7, 8월 문제풀이 과정은 지금 이론 강의보다는 좀 더 편해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문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왜냐하면 계속 이론 그 반복해서 반복하니까 지겨워 안 지겨워? 솔직히. 아직도 새로워. 아직도 새로 할 때마다. 보통 이제 이론이 1, 2월, 3, 4월, 5, 6월 이렇게 세 바퀴 돌아가면 좀 지겨워. 알든 모르든 좀 지겹거든요. 근데 이제 7, 8월 문제풀이 들어가면 좀 새롭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니까, 그 이론 배운 게 이거구나, 이제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수가 팍팍 올라. 그리고 그 지문이 이제 시험장에서 우리 모의고사 보잖아요. 익숙해. 그래서 이게 맞았고 틀렸고 쉽게 찾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중개보수, 자, 파트. 자, 중개보수 오늘 47페이지 보겠습니다. 47페이지. 자, 47페이지.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에 대해서. 왜 안 돼? 이거. 자, 중개보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거기 뭐야? 계약을 성사시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로 받는 건데, 자, 먼저 맨 첫 번째 박스에 보면, 자, 그럼 이런 채권이 언제 발생하고 언제 행사하고 언제 소멸되느냐 이건데, 자, 이것은 이제 그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일단 우리는 뭐예요? 자, 매도 의뢰한테 의뢰를 받고 매수 의뢰한테 의뢰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중개 활동을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뭐다? 우리는 중개보수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맨 처음에 혹시 의뢰 받을 때 내가 이거 계약 성사시켜주면 얼마 줄 거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냥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최근에 뭐 해보세요. 보통 내가 계약 성사시켜주면 얼마 줘야 됩니다. 이제 개공사 이 얘기 먼저 꺼내던가요? 그런 거 안 하죠. 그러죠? 아니, 계약 성사시키지도 않고 돈 얘기 먼저 꺼내면 우리 기분 나빠, 안 나?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해. 자, 그러면 개공사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내가 공짜로 해드립니다. 그 말일까? 더더군다나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상인이에요, 상인. 그러니까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뢰를 받았을 때 얼마 줄 거냐,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무상으로 해준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인의 보수 청구가 인정이 돼요. 인정이.
근데 우리 저 뒤에 매수 신청 대리, 우리 교재 맨 뒤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에 참가하고 싶은데 잘 몰라. 그러니까 전문가인 우리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대신 참가해서 경락을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매수 신청 대리라고 하는데, 이 매수 신청 대리는 위임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보수를 미리 얘기하라고 돼 있어.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 잘해야 돼, 우리 중개업 분야와 이쪽을. 왜냐면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경락을 받았을 때 얼마 줄 거냐, 이제 금액이 좀 크잖아요. 막 10억, 20억 이런 거, 꽤 거기에 1.5%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1.5%인데 우리는 뭐예요? 거래 금액의 최대가 토지도 0.9.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 미리 좀 얘기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없어도 어때요? 우리는 상인이기 때문에 상인의 보수 청구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무상이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청구권이, 자, 첫 번째 거기 발생, 언제 발생합니까 이건데, 그 발생하는 것과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실은 이게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견해가 되릴 때, 그러니까 이 발생은 언제 하고 이 행사는 언제 하느냐 이건데, 자, 우리 여기 교재에는요 다수설과 판례 입장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소수 견해는 안 나와요. 우리 민법에서 보면 다수 판례 이거 많이 들어보죠, 민법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답이 되는데, 자, 발생은 보면 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개계약이 언제 체결돼? 이때 의뢰를 받으면 이것 좀 팔아주세요. 그럼 예,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뢰를 받는 이때 이때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체결돼요? 중개계약이 자 체결됩니다. 그럼 이렇게 중개계약이 체결될 때 이미 청구권은 발생한다는 얘기야. 아니 계약을 성사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때 발생한다, 말이 돼 안 돼? 좀 안 맞죠? 근데 이제 다수 입장은, 판례 입장도 이때 발생한다는 얘기. 자, 그래 놓고 행사를 봐봐요. 행사는 거기 뭐라고 되냐? 계약이 체결되어야 행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발생은 미리 하되 이때 바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성사시켜야. 그러니까 이때 뭐 한다고요? 이때 우리는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발생을 하고. 그럼 이렇게 간격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데, 일단 발생은 했기 때문에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발생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걸 양도하거나 압류 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청구권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이걸 압류할 수 있다는 이건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론적,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밑줄 칠 필요 없어요. 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권리를 다른 사람이 양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가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 이론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써먹어 못 써먹어. 전혀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든지 법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구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돼? 계약을 성사시켜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 중개 의뢰를 받았어. 이 물건 계약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죽어라고 발바닥 땀나도록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어. 근데 계약을 못 시켰네? 그럼 돈 받아야 못 받아? 그렇죠, 못 받아.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금 협회 차원에서 임장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들에 대해 계약을 성사시켜서 집 보여,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거 힘들어 안 됩니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법을 바꾸자. 자, 이렇게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의뢰인들은 반발이 심하죠. 아니 뭐 계약 성사시켜서 그 집 좀 보러 왔는데 그 돈 받냐 그런데. 근데 그런 사람 많다니까. 실제로 집을 살지 않으면서 그냥 집 좀 보러 왔어 해가지고 집 구경하러 다닌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고생만 해 여기죠.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구경하러 다니죠. 특이한 사람 많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너무 피곤하다가 살 생각 전혀 없으면서. 그래서 이거 임장 활동비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비 받는 걸로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 협회장이 입법에 건의해가지고 개정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럼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때? 좀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법은 이거야. 만일 집을 안 산다 그러면 실비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만일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에 이제 포함시키는 걸. 어때요? 그러면 돼 안 돼? 그렇죠. 그러잖아요. 힘들게 막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어때요? 귀찮으니까 안 가고 막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그렇게. 자, 그런데 변호사는 어때? 우리 변호사. 변호사 의뢰하면 일단 의뢰비 해가지고 500만 원 미리 텀블러 땡겨. 그리고 법원에 가안가? 안 가. 그리고 법원에 가면 또 500만 원 달라. 자, 그 다음에 승소해야 돈 받아. 승소 안 해 패소해도 받아. 패소. 변호사들. 그럼 우리는 왜 꼭 계약을 성사시켜야 받냐 이거야. 어때? 너무 차이 나잖아. 이게 좀 형평성 안 맞자 이거. 참 이게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소수 견해는 뭐냐면 이거 봐봐. 이때 발생해봤자 써먹지도 못한 거 하나만 한 소리다. 그러니까 계약을 성사시켜야 이때 발생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같아. 왜? 행사는 둘 다 계약을 성사시켜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데 이거는 별 의미 없어요. 자, 근데 거기 소멸 있죠. 자, 이것은 시험에 나와요. 자, 소멸은 봐야 돼. 자, 소멸. 자, 그러면 이제 소멸은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게 거기 1번, 2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47페이지 하고 있어요. 47페이지 메뉴에. 자, 거기 박스 소멸. 자, 1번입니다. 중개 완성 이후 의뢰인 간에 체결된 계약이 개공사 고의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자, 우리는 중개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키면 우리는 중개가 완성돼요. 그럼 만약에 매매라고 해봐요. 그럼 이 매수인이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르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치르고 우리는 계약을 성사시켰어. 근데 보통 중개보수 언제 줘요, 우리? 보통 잔금 치를 때 주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금 지급하고요. 잔금 치를 때쯤 됐어. 근데 잔금 치를 때쯤 됐는데 이 계약이 파기된 거야. 근데 이 계약이 왜 파기됐냐? 개공사 잘못으로. 개공사가 중개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 계약을 계속 진행시킬 수 없어서 파기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중개 보수는 자, 계약을 성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행적으로 잔금 치를 때 준다 이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이렇게 계약이 뭐에 파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없냐인데 거기 보니까 개공사 고의 과실로 파기됐어. 그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계약을 성사시켰다 하더라도 개공사 잘못으로 파기됐으니까 이건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받았다 하더라도 토해내야 돼. 혹시라도 받은 거 있다면 토해내야 돼. 이건 받을 수 없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법조문에 1번만 규정이 있어. 우리 법조문에. 그럼 자, 법조문에 1번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 파기가 개공사 잘못이 아니라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의뢰인 사정으로 파기됐어. 그럼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 잔금 치러야 되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뭐 해야 돼? 우리 민법 계약법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이제 잔금 지불해야 될 날짜에 지불하지 못했어.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계약법에. 네? 채무? 그렇죠. 채무 불이행. 왜? 채무 불이행. 왜 자신 없었잖아. 자, 한 번만 더 물어볼게. 기대하지 않은 채무, 중요해. 계약법 파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것 여러분들이 민법을 사다 보면 또 좀 그래. 막 같은. 근데 이제 다른 과목 시간에 들으면 그게 오히려 기억이 더 잘 돼.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조금 얘기하는데 채무 불이행은 몇 개가 있어? 채무 불이행은 몇 개가 있어? 몇 개? 3개. 3개. 우리 기억나는 거 채무 불이행 중에. 자, 제때 줘야 되는데 못 줬어. 이걸 뭐라고 그래? 돈을 갚아야 될 날짜에 돈을 못 갚았어. 큰 소리로. 이행지체. 우리 다 했다니까. 지금 얼른 떠오르잖아. 근데 이것은 지금 벌써 1, 2월, 3, 4월, 5, 6월 3바퀴 정도 되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지. 이걸 고민하고 이러면 안 돼. 진짜. 아무리 민법을 어려워도 또 우리 일상에서 수시로 쓰는 말들인데 너무 생각 없이 수업 들으면 안 돼. 이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꼭 어렵다고 생각하고 막 추상적이고 막 해서 수업 시간에만 이러지 말고 평소에 우리가 좀 써먹다니까 이런 것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이행지체요. 또
이행 지체는 지체가 연체했단 말이죠. 연체, 그러니까 갚아야 될 날짜에 못 갚았다. 연체. 그러니까 이걸 이행 지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외우려고 하니까 그래. 뭐? 그렇죠. 이행 불능. 봐봐. 나온다니까, 이렇게. 이행 불능이 뭐야? 불가능. 그러니까, 자, 주택, 단독주택 매매계약을 했어. 자, 그럼 이제 매도인이,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으면 등기 이전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까지 치렀어. 이제 잔금 치를 때 됐는데, 웬걸, 어떤 트럭이 와서 박아가지고 집이 무너졌어. 자, 인도해 못해. 이걸 뭐라고 그래? 이행 불능, 불가능. 이행 불능. 그럼 이제 이거 계약이 파기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원상회복.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지불한 거 돌려받는 거고. 매수인은 뭐 등기 이전 한 거 없으니까 뭐 받은 거 없겠죠. 대신 이제 매도인은 이제 트럭 운전수한테 이제 손해배상 이제 총 그런 식으로. 이게 이행불능. 자, 또 하나 더. 이건 이제 법조문에는 없어. 그래서 이제 해석상 나오는 거. 법조문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있고, 자, 이것은 없어. 근데 해석상 인정을 해줘. 하나 더.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책이 안 나와? 책이 있을걸?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딱 개념, 항상 법은 개념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항상 딱 목차별로 딱딱 정리하는, 내용까지는 몰라도 목차별로 이것은 딱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법은, 특히 계약법이랄지 이런 거 다른 데, 계약법은 다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그럼 불완전 이행이 뭐냐? 자, 내가 계란 한 판 주문했어. 자, 그러면 이제 슈퍼에서 이제, 자, 자전거에 싣고 이제 계란 한 판 배달해 줬는데, 오다가 넘어졌네? 그래가지고 계란 넘어져 절반이 깨졌어. 자, 절반 깨진 상태로 줬어. 그건 뭐야? 그게 불완전 이행. 한 판 완전하게 배달해 줘야지. 절반 깨져가지고 절반만 주면 돼, 안 돼? 이런 게 불완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깨진 거에 대해서는 수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걸로 수령할 거냐, 말 거냐, 그거 결정하면 되는 거지. 진짜. 그런 게 이제 불완전 이행. 그러니까 이것도 채무 불이행에 들어가는 거다. 자, 간단해요. 자, 개념을 항상 잘 잡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 잔금 치를 때 잔금을 치르지 못했네? 자, 그러면 자, 채무 불이행 이 셋 중에 뭐다?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중에 뭐예요? 이행 지체잖아요. 제때 못 가. 그럼 이제 이렇게 이행 지체하면 이제 상대방 매도인 측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 계약. 바로 해제? 안 되지. 그거 큰일 나. 에? 최고. 아니, 민법에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건데. 최고. 그냥 바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최고. 그럼 최고가 뭐요? 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거. 쉽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는 독촉. 너 왜 안 줘? 빨리 줘. 이거 독촉하는 거 이제 최고라고 그래. 그 이제 법률용어로 최고 하니까 좀 어려운 건데. 독촉. 그래서 기간적 언제까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래. 만약 그때까지 안 주면 뭐 한다? 계약을 해지한다. 이러잖아요. 먼저 최고하고 해야지 바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최고 중에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최고가.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주세요 했는데 그때까지도 마련을 못 했네. 자, 그래서 못 줬어. 자, 그러면 갑이 뭐 할 수 있다? 계약 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무효, 취소, 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이렇게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당사자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된 거잖아요. 자, 그때는 우리 개공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이제 2번 내용이죠. 자, 다시 읽어봅니다. 거래 계약이 성립이 됐어. 그런데 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 자, 방금처럼 잔금을 제때 못 치렀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때 받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받아내기 쉬워 어려워? 이런 사정이 생겨서 이제 계약이 파기됐는데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계약을 성사시켰으니까 중개보수는 달라. 그러면 중개보수 받아와 아니면 빰 맞고 와. 빰 한 대 맞고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달라고 해 못해.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2달간 이 갑자기 더워지는 여름 때학볕 때 그것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집이었어. 이 사람 데리고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을 수십 번 했어. 자, 그렇게 고생해서 성사를 시킨 거야.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 파기됐다고 안 주면
받아내기가 어려워. 자, 그래서 우리는 중개보수를 언제 받는 게 좋다? 계약 체결할 때, 그때 받는 게 좋은 거야. 근데 달라고 해 못해. 아, 이게 현실이야. 근데 잘하는 사람은 다 이때 받아. 계약 체결할 때 무조건 받아. 나는 계약 체결할 때 받습니다. 단호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근데 말 꺼내 못 꺼내. 아니, 꺼내라니까. 이제 해야 된다니까. 안 그럼 봐봐, 이런 일이 진짜 많이 발생한다니까요. 고생하고 뭐하러 대가도 못 받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괜히 그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 나는 MBTI가 뭐예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받아요. 무조건 받아요. 내성적이가 뭐지? MBTI I인가? 얘는 저도 A요. 딱 봐도 A형 같죠? 안 그래? 안 그래요? 저 어떤 사람은 O형, B형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A형이 여러분 어때요? O형, B형 이런. O형, B형은 사고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못해. 싸워. 그 사람들 의리나 싸워. A형이 잘해. 참고로 대한민국 CEO 사장들의 70%가 A형이래. 대한민국 CEO 70%가. 그 다음에 참고로 대한민국의 70%가 다 A형이야. A형이 많아. A형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통해. 오히려 A형이 잘한다니까. 차분하게 안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통해. B형하고 O형은 싸워. 지 홧김에 자기가 막 폭발해가지고 오히려 더 못해. 안 사고 계약하고 나가면 뒤통수에다가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다고 막 한마디 쏘아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O형, B형이. 그래.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계약이 파기됐어요.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말 나오면 있다 없다 하면 안 돼. 있다 해도 틀렸고 없다 해도 틀려. 왜? 구체적으로 그걸 써줘야 돼. 왜 파기됐는지 이 말을 써줘야지. 그 말 없이 그냥 무조건 있다 없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중개보수. 그럼 이제 우리 중개보수는 일단 페이지를 넘기세요. 자, 48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이제 중개보수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우리 법에서 주택하고 주택 이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시험은 여기서 다 나와요. 자, 최근에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인 거 묻고 있는데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틀리면 안 돼. 다른 데서 틀리는 건 그러려니 해. 근데 중개보수에 틀리면 말이 돼, 안 돼? 돈 벌겠다고 이 고생하면서 말이야. 계산해서 얼마 주세요. 말도 못해. 계산도 못해. 그러면 알아서 주세요. 그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건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이건 자신있게 얘기할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주택과 주택 이외인데, 그럼 먼저 주택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동그라미 1번.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여기 조심해야 돼, 이걸로 또 장난쳐. 자, 우리는 시, 도, 조례면 특별시, 광역시,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시도 여기는 들어가. 여기 세종시도. 자, 세종시도 특별자치시니까 여기 들어갑니다. 세종시만 유일하게. 이걸 시험에 뭐라고 장난치냐? 시, 군, 구, 조례 이렇게 장난쳐요. 그러니까 시도하고 시군구는 다르잖아요. 시도는 광역자치단체고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예요. 이제 곧 이제 2년 있으면 또 보나? 1년 있으면 되나? 지자체 이제 선거 또 하잖아요. 네? 내년 그러죠?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자, 그러면 이거 잘 조심할게. 자, 특별시, 광역시, 도고, 세종시도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뭐라고 내냐? 이렇게 나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자, 여기에 사무소가 있어요. 그럼 이때 중개보수 어디 따라요? 그러면 청주시 조례 따른다 이렇게 장난쳐요. 그럼 맞아 틀려? 청주시 조례가 아니라 뭐다? 충청북도 조례라니까. 도. 그러니까 이거 혼동하지 마라 이거. 자, 시도하고 시군구하고는 레벨이 다르잖아요. 레벨이. 그래 안 그래요? 도지사하고 청주시장하고 레벨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시도조례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도별로 조례가 다를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이거 다. 그러니까 이거 도,
의회 의원들이 만드는 게 조례예요. 의회 의원들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중개사무소와 주택소재지가 서로 달라. 자, 중개사무소는 여기 세종시에 있어. 근데 내가 아파트 매매했는데 아파트는 바로 여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어.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세종시 조례에 따라야 돼요? 아니면 대전광역시 조례에 따라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럼 어디 거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기준. 그래서 그 밑에 주택 소재와 사무소 해가지고 사무소 쪽으로 꺾여가 되어 있죠? 자, 사무소. 헷갈리면 이렇게 하세요. 계약서를 어디서 써요? 사무소에서 써요? 아니면 거의 방바닥에서 써요? 하면 어디서 쓴다? 사무소. 그래서 사무소 기준 이러면 돼. 방바닥에 쓰는 거 아니에요? 사무소에서 쓴다 이러면 돼. 근데 거의 가로 안에 분사무소가 돼 있죠. 자, 이거 조심하세요. 이건 이제 법조문은 없어요. 법조문은 없는데 이제 해석하기를.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주택 매매 계약을 중개했을 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다 어디 가야 돼? 주사무소. 인장 등록도 다 주사무소잖아요. 행정적인 것은 다 주사무소 따라야 돼. 그런데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을 때 그럼 이 조례도 주사무소 거 따라야 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자, 그러면 주사무소가 서울 강남구에 있고요. 분사무소가 여기 세종시에 있어요. 자, 세종시에서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했어. 자, 그럼 이때 시도 조례를 서울특별시 조례를 할 거냐? 세종시 조례 따를 거냐 이거야. 어디 따라야 맞아? 세종시.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보수 조례는 분사무소 거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형평에 맞게. 자, 그래서 이것만 그래서 거기 분사무소 거기 써놓은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자, 지금 이 교재는 엄청 압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의미구나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시도 조례로 정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법에 국토부령에서 뭐라고 정해 놓고 있느냐 하면 거기 이제 박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박스에서 매매 교환일 때와 임대차 등 해가지고 거래 금액 구간대로 6개로 각각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요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 금액에다 요율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출된 것을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오른쪽 한도액이 있죠? 자, 한도액은 넘으라 넘지 마라. 넘지 마라 이 말이요. 한도액은 넘지 마라. 자, 그래서 한도액을 보니까 근데 다 있는 게 아니라 금액대가 좀 작은 쪽에만 있고 많은 쪽은 없죠. 그 얘기는 뭐냐? 금액대가 좀 적은 거는 의뢰인들도 이게 중개보수가 부담될 수 있으니까 한도액을 정해놓고 금액대가 좀 큰 쪽은 계산해서 나온 대로 받으세요 이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그 요율이 뭐예요? 상한 요율이죠. 상한 요율이라는 얘기지 꼭 이걸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개공사와 의뢰인이 합의해서 이 범위 내에서 요율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협의해 안 해? 안 하죠. 다 이거 달라고 하죠. 다 담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최고 요율을 다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상한 요율. 그러면 거기 1,000분의 6, 1,000분의 5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걸 퍼센테이지라면 여기다 이제 100을 곱하니까 0.6%, 0.5%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금액대가 쭉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럼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이건 국토부령이고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시도 조례. 그런데 서울시 조례와 그 다음에 여기 세종시 조례와 대전광역시 조례가 다 다르다고 해봐요. 그럼 전국에서 같은 시험지로 보는데 계산이 다 달라. 그럼 돼 안 돼? 그러니까 조건을 줘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대신 이거 보는 것만 알면 돼. 왜냐? 시도 전국의 시도 조례가 이거하고 다 똑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 예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 등은 0.8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세요.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 근데 이제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놨어. 이게 하도 분쟁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이제 시도 조례가 다 따르고 있어요. 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이 1억 9천이야. 1억 9천이야. 그럼 얼마 곱하게 돼 있어요? 매매.
0점. 그거 찾을 수 있죠? 이건 찾아야 돼. 이건 조건 줍니다. 자, 0.5니까 얼마야, 그럼? 계산기 들고 가도 돼요, 시험장에. 5, 9, 45, 1은 얼마? 95만원. 자, 95만원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한도액이 얼마야? 80이야. 그럼 넘었잖아요. 그럼 얼마 받으라는 얘기야? 80만원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80을 받아야지 95만원 받으면 안 돼. 근데 이거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왜? 여러분들이 이게 한도액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공부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사람도 합격생도 이거 받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 한도액은 우리 개공사들 최저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이 밑으로 나오면 80만원까지 받으란 얘기다. 그 말이야. 이 밑으로 나오면. 무슨 말이야. 자, 1억 5천 해봐. 1억 5천 하면 얼마야? 아니, 1억, 여기도 0.5 곱하잖아요. 그럼 얼마요? 75. 자, 그럼 80 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안 받고 이거 받는 거. 그리고 이건 나오면 이거 받고. 이런 사람도 있어. 왜? 의뢰인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최저 생계 차원에서 이만큼 받으라 그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어떤 사람이야? 유능한 사람이야. 양심불량이 아니라. 근데 요즘 중개사 공부한 사람 많으니까 큰일 나. 이거 나중에라도 알면. 또 이렇게 이제 최근에 계약을 하다가 중개사 시험 공부하러 오는 수험생 중에 이 파트 공부하다가 얼마 전에 집 샀거든. 근데 계산해 보니까 더 준 거야. 그래서 저 찾아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고 하세요. 안 준다면 구청에 찌른다고 하세요. 그럼 바로 줍니다. 그래서 야, 바로 찾아갔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답이 없어요. 이건 바로 이런 걸 안 봐줘요. 초과 수수는 구청에서 안 봐줘요. 그럼 이거 뭐에 해당돼?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뭐에 해당돼? 매무, 수거, 초과 수수, 금쟁이. 우리 일주일밖에 안 됐어 지금. 금쟁이잖아요. 금쟁이는 개공사 위반은 뭐예요? 행정처분이 의무적 등록 취소. 그런데 이거 의무적 취소지만 등록 취소 바로 때려요. 이것은 바로 때려요. 등록 취소. 초과 수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표 보는 방법만. 그 다음 다른 건 다 안 외워도 되는데 이것만 체크하세요. 자, 매매 교환 봐봐요. 금액대 보면 맨 마지막에 15억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 요율이 얼마요? 1,000분의 7. 그러니까 0.7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 봐봐요. 임대차도 15억 이상인데 여기는 얼마요? 1,000분의 6이니까 0.6이죠. 자, 그것만 체크하세요. 최고 한도가 요율이 얼마냐? 매매 교환은 0.7. 임대차는 뭐다? 0.6. 이것만. 자, 매매 교환은 0.7. 임대차는 0.6. 자, 이거 정도만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주택외입니다. 자, 주택외가 이제 조금 뭐 복잡해 보이는데, 자, 주택이 아닌 것은 다 뭐다? 이제 우리 토지, 상가, 뭐 공장, 창고, 임목, 공장지 등 광업지 등 다 해당되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돼 있어요. 자, 주택 외의 물건은 뭐라고요? 국토부령. 아, 시도조례 맞겠다, 안 맞겠다? 안 맞겠어요. 여기는 안 맞겠어요. 주택만 시도조례고 주택 이외에는 국토부령.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오피스텔 또 따로 정하고 있어. 오피스텔. 그러니까 원래는 오피스텔도 뭐예요? 사무용, 비주거용 건축물이잖아요. 원래 사무실 영업용으로 만든 거.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때? 주거용으로 많이 쓰니까 이것을 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취급합니다. 대신 이제 조건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자, 이거 알아내야 돼.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야. 전용 면적만 따집니다. 그러면 전용 면적만 85 하면 우리 아파트로 하면 몇 평이다? 33평대. 보통 33평대가 전용 면적이 85 나와요. 자, 오피스텔이 이보다 더 커요, 적어요? 33평 아파트보다. 보통 작죠? 물론 이제 크게 만든 데도 있는데 뭐 뚫어가지고 벽 뚫어가지고 막 한 데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저기 조건 갖출 거예요. 그리고 입식 부엌 싱크대 조그맣게 하나씩 있죠. 그 다음에 화장실 역시 같이 딸려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걸 갖추면 이거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 등 0.4. 자, 이것은 외워야 돼요. 최고 한도니까. 자, 오피스텔은 외워야 됩니다. 0.5, 0.4.
외워야 돼. 자, 이것은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나머지는 다 같아. 자, 이제 토지, 상가, 이제 대표적으로 토지, 상가만 놓고 보세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 물건들은 뭐다? 자, 거래 금액의 0.9% 내에서 상호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말이 협의지 협의해 안 해도 잘 안 하죠? 다 0.9 막 많이 받잖아요. 다 납돼 있어요. 세종시도 아마 그럴걸요? 어때요, 여기?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잘 몰라. 자, 그래서 0.9면, 자, 여기서 이제 거래 금액이 0.9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그 밖에 물건이니까, 자, 여기는 이제 토지, 그 다음에 상가, 뭐, 임목, 공장재는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거래 유형 구분이 있다, 없다? 아까 주택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해가지고 요율 체계가 다르죠. 오피스텔도 매매, 교환, 임대차 다르죠. 그러면 토지 상가는 이건 없어요. 자, 그래서 토지 상가는 거래 유형, 자, 구분이 있다 없다?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다 똑같아. 뭐다? 0.9예요. 그러니까 돈 벌려면 뭐 해야 돼? 상가, 성가나 토지 무조건 0.9니까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벌써 임대차면 벌써 요율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래서 0.9에서 협의해. 근데 이제 이렇게 0.9 하니까 의뢰인들은 또 어때? 불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 경쟁을 붙여서 이것을 다운시키려고 이 법조문이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 법조문이 하나가 더 있어. 그 니은번이건 니은번. 니은번이 이거요. 자, 법정 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자, 이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 표에다 명시해라. 이 한도액 표가 뭐냐면 사무실에 우리 걸어놔야 되는 거 5개. 계시사항 5개 있죠? 암기 어떻게 했어요? 등수사보자. 기억나죠? 이때 등수사보자가 뭐 있어요? 수.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 표가 있어요. 그 A4 용지로. 그래서 여기 얼마 받게끔 이 표. 우리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기 국토부령 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 있어요. 이거 걸어놔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바가지 쓰는지 안 쓰는지 의뢰인도 알 수 있게끔. 그럼 이제 이 표에다 명시하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표에 보면 여기 밑에 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0.9인데 나는 0.7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0.7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을 붙이겠다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 찾아가요? 그렇죠. 좀 더 싼 데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번에 또 다른 사람 나는 0.5만 받을게요. 그럼 이제 그리 가죠. 그럼 또 여러분들은 이번에 합격해야죠. 신장기업 1년간 특별 서비스 0.3 이러면 그러니까 0.9 받던 사람이 열받아서 그래 같이 죽자 나 0.1 이렇게 같이 죽자. 그럼 자 이렇게 출혈 경쟁해야 돼. 따로 한번 모여야 돼. 그렇지. 따로 한번 모여서 밥 먹으면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얼마로 할까? 0.9 다 담합돼. 다 0.9. 그런데 이제 몰래 배신하면 어때? 왕따당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왕따당을 함부로 깎아주면 안 돼. 근데 또 계속 깎아달라면 어쩔 거예요. 그 알아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문구가 주택에 있을까요? 주택 외에 있을까요? 주택 외, 지금 우리 주택 외 하고 있잖아요. 주택에는 이 문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왜? 시도 조례로 이 표가 다 있다니까. 주택은 이 표가 다 있으니까 이런 문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조문의 시험 문제 이 문구를 이제 여기다 내. 이 문구 그대로 딱 읽어보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거든. 맞다 이래. 주택인지 주택 이외인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틀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뭘 풀고 있는지를 알고 풀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은 주택 외에 있다 그 말이야. 자,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그런데 이제 원래는 오피스텔도 뭐야 여기였어 옛날에. 근데 예전에는 그럼 뭐야 0.9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 주거용으로 쓰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뀐 거야. 그래서 나중에 분리됐대 이게. 그래서 이제 주거.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 나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은 아니라 영업용으로. 나 여기다 네일샵 하나 할래요. 마사지 샵 하나 할래요. 오피스텔 그런 거 많죠. 오피스텔 하는 것들 중에. 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될까?
주거용이 아니라 영업을 위한 용도로 쓰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거? 그래도 이거 적용할까요? 아니면 이걸로 할까요? 밑에 거, 위에 거. 이게 맨 처음 나오자마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제가 국토부에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이거. 지금 기록이 제 걸로 남아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담당, 전화하기도 정말 힘들어. 엄청 수십 분 했는데 간신히 걸렸어. 아니, 왜냐면 인터넷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전화로 다시 해야 돼. 그래서 했어. 근데 어떤 여직원이 봤더니, 자, 이거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여직원이 그냥 법대로 하세요, 이래. 아, 몰라, 공무원들이. 알겠어, 이 법을. 아니, 법에 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냐고. 나 순간 화가 나가지고 조금 언성을 높여서 이제 물었는데, 지도 모르니까 내가 알아. 자기도 모르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뭐 그래도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법대로 하는데 또 한마디 더 하더라. 그래서 본인이 모르니까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 안다. 그러면 거기 관계자들한테 얘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답변을 달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내가 했는데 답변이 없길래 내가 답답해서 전화했다 그랬더니 거기다 답변 달아달라. 나중에 달았더라. 네.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주거용으로 쓰던 주거 용도가 아니든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렇게 답변 달았다. 그래서 제가 그 답변 받은 거니까 제 말 들으면 제 말 들으세요. 아니, 근데 시중에 다른 데 이렇게 M사, E사, 비읍사 이런 데서 모의고사 내면 주거용하고 주거용 이거 다르게 내면 문제가 있어. 그건 잘못돼서 왜 제가 이거 확실히 답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이면 구분 없습니다. 구분 없이 그냥 이걸로 하면 돼. 근데 밖에 나가서 자 실무를 한다고 해봐. 여러분들이 개업을 했어. 그런데 영업용으로 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98.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유능한 거야. 의뢰인들 몰라. 주거용으로 쓸 때가 이렇습니다 하면 할 말 없잖아. 몰라. 그래 놓고 나중에 걸리면 오, 나 이렇게 배웠다. 여기서 배웠단 말 하지 말고 저기 다른 데 그렇게 하면 돼. 뭐든지 알아야, 법을 알아야 우리. 근데요, 이거 바가지 쓴 사람 많아요. 우리 수험생 중에 0.9 이렇게 준 사람 많아. 그것도 이제 빨리. 그럼 이제 우리 소멸시효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우리 민법에서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상식이요. 민법에서 뭐라고 배웠어? 소멸시효. 이 중요한 걸 안 해오고 뭘 해? 지금 민법을 뭘 공부해? 그럼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자,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지 아직 10년이 안 돼서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수업 시간에 알았어. 그럼 오늘부터 몇 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아직 시간.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르면 당해. 그러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배웠으면 그 돈 학원비 쓰고도 남아.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비에 투자하는 건 절대 아까운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좋은 거. 이거 얼마 안 돼. 여러분이 나중에 몰라서 손해 볼 걸 생각해봐.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투자하는 것은 절대 손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듣고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배우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좀. 자, 여기까지. 자, 일단 그러면 시험은 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구체 이제 앞으로입니다. 일단. 자, 이제 47페이지 앞으로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개 보수. 자, 47페이지 앞으로. 자, 앞으로 오면, 자, 그 중간에 있는 중간. 자, 그러면 우리 중개보수는 방금 이렇게 이제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산출액이 나오면 이 산출액은 양 당사자로부터 뭐 한다? 우리는 각각 받습니다. 이거 시험에 예전에 뭐라고 나오냐? 이걸 균분하여 받는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이렇게 산출액을 균분해서 받는다. 그럼 몇 푼 돼? 안 돼? 그럼 때려치세요. 그럼 때려쳐. 이거 때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보려고 이거 생각해요. 그래서 각각 우리는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왼쪽 여기 보수 여기 박스 위로 봐봐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한도 초과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 지난번에 금지행위 때도 배웠죠. 자,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자, 그래서 초과 부분 무효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복합 건물. 그럼 복합 건물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 그 아파트 단지 말고 이렇게 빌라 아니면 이런 단지 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2층, 3층짜리가 있는데 보통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주거용 이런 거 많죠. 자, 그럼 그 건물이 통으로 매매가 이루어져. 그럼 이거 주택으로 계산해야 돼? 상가로 계산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한다? 거기 가보니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뭘로 한다? 주택. 그럼 반대로 2분의 1 미만이면 뭘로 한다? 상가. 지금 그 얘기예요. 주택 이해로. 자,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이 상가고 2층, 3층이 주택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뭘로 계산한다? 주택이다, 주택 이외다? 주택으로? 이거 조심하라니까, 이거 기억나 안 나? 층수로 따지면 안 돼. 이걸 또 문제 낸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거 하면 안 돼. 면적으로 하라, 면적. 층수. 그래서 이걸 거기 뭐라고 냈냐면 주택 면적 2분의 1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주택 층수 이렇게. 층수가 아니다 이거야. 뭘로 해야 돼? 면적. 이걸로 또 장난치는 사람이 또 있어.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그래. 아니, 문제 보면 알잖아요, 이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근데 아주 이것만 내는 선생님 있어. 특이하게. 이런 것만.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죽으려고 그러지. 근데 실력 발휘가 안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지불식입니다. 그럼 중개보수 지불식이 아까도 그랬죠. 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이에요. 근데 약정이 없으면 뭐다?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됐나. 그러니까 완료됐단 말이에요. 이제 잔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약정 안 하잖아요. 말 꺼내 못 꺼내. 못 꺼내니까 잔금 치를 때예요. 근데 아까 중간에 파기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으니까 못 받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어제 계약 체결할 때 주세요 하고 미리 얘기하라 이거요. 얘기. 참 말하기 꺼내면 이래요. 또 어떤 사무실 갔더니만 상담 테이블 있잖아요. 그 유리로 이제 덮여 있잖아요. 그럼 그 유리 밑에다 A4 해가지고 우리 사무소는 계약할 때 수수료 받습니다. 이거 딱 써놨어요. 이거 보세요. 딱 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니면 옆에다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데도 있어요. 계약 체결할 때 2분의 1 받고 잔금 치를 때 2분의 1 받고 이것도 괜찮죠. 왜냐 중간에 파기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받는 것도 괜찮아. 그건 여러분 하긴 해. 내가 고생했는데. 근데 한번 나중에 봐봐요. 의외로 계약 진행 과정에서 깨지는 거 많다니까요. 저 그런 상담도 너무나 많이 받았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자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떠냐. 지금 계약금 1,000만 원 걸었어. 근데 집값이 막 지금 폭등하는 거야. 집주인이 팔아 안 팔아? 당연히 안 팔지. 그럼 계약금 1,000만 원 걸었어.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 계약 파기하려면. 아니 그 계약금에 2배 돌려주면 된다. 2배 돌려줘도 집값이 더 뛰니까. 그럼 이제 2배 돌려주고 2,000만 원 돌려주고 계약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수강생 중 어떤 젊은이 와가지고 아니 집값 올랐다고 계약 파기하는데 이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계약금 2배 통장에 입금하고 그냥 입 닦아버리던데요 막 이래. 그래서 그랬지. 그 공짜로 벌었으면 말지 뭘 떠냐. 야 사람 욕심이 그러더라고. 자기도 사고 싶겠지. 근데 이제 그래도 공짜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더블로 들어왔잖아. 좋아 안 좋아? 좋은 건데 참 이게 욕심이 일어나지. 그 막 계약 파기 또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민법 배울 때 뭐 했냐고 내가 한마디 하려다 내가 한마디 하려다 안 했어요. 법을 모르고 법을 얘기 꺼내고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어.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거기. 자, 이제 거래 금액, 이제 이거. 자, 이 거래 금액 산정하는 거,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거래 금액에도 우리가 요를 곱하잖아요. 근데 이 거래 금액, 매매 같으면 아까 우리 구간 있었죠, 구간. 이렇게 6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는 특별히 뭐 볼 거 없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분양권 있죠. 자, 분양권 어떻게 하느냐. 기납입금에다 프리미엄 더해서 계산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자, 우리가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 자, 그러면 이제 계약금으로 3천만 원. 자, 1차 중동고로 얼마? 3천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우리가 P 그러잖아요. P가 얼마 붙었다. 자, 여기 5천만 원 얹어서 대가라.
그러면 3억에 분양받아서 5천 더 파니까 이거 얼마야? 3억 5천에 지금 뭐 계약 이루어주잖아요. 그럼 이걸로 계산하면 되냐? 아니다 이거야. 거의 기납입액이란 말. 이미 기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 이거 얼마예요? 6천. 자, 그럼 여기에다가 프리미엄 5천 이거 더하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1억 1천 이걸로 계산하라 이거야. 그럼 여기 계산하고 여기 계산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자, 여기하고 벌써 더블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 중에 그랬죠. 나 이렇게 계산한 줄 몰랐다. 아니 이렇게 계산한 줄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거 이거 법률에 차고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초과수수가 된다. 금지행위 때 나왔어요. 판례.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입니다. 교환은 서로 맞바꾼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2억짜리하고 3억짜리하고 맞바꿔요. 그럼 자, 부족한 쪽 현금으로 1억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같아지죠. 그러니까 교환은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금액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계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큰 금액에다가 여유를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시험이 나오면 임대차가 나와요. 우리는 시험 다른 것은 안 나오고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 임대차도요. 전세 보증금만 있어. 월세가 없어. 그럼 전세 보증금만 있으면 그냥 똑같이 매매하고 그냥 전세 보증금에다 여유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자, 보증금에 월세가 있다가 월차임에 100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자, 여기에다 100을 곱하는 걸 환산한다 그래요. 환산. 그리고 더해졌다 합산.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환산 합산 보증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환산 합산 보증금이 얼마냐? 5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그대로 하는데, 자,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계산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 다시 얼마를 곱해라? 70. 자, 그럼 여기라면 조심할게. 자, 보증금이 3천이에요. 월차임이 20이에요. 100 곱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5천 나왔죠? 그럼 5천이면 70을 다시 곱해요. 그대로 여기다 10 곱해요. 여기 미만 그랬잖아요. 미. 그러니까 딱 5천 나오면 5천 이상부터는 그냥 이거 계산 못해서 틀린 사람 많아요. 자, 그럼 아까 페이지 넘겼어. 그 표 봐봐. 자, 그럼 5천입니다. 거기 요율 얼마를 곱해야 돼? 거기 0.5를 해야 돼? 0.4를 해야 돼? 그 밑에 임대차 등을 보세요. 임대차 등. 매매 교환이 아니라. 그럼 얼마 곱해야 돼? 0.4잖아요. 5천 이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4를 곱해야 되는데 이걸 0.5를 곱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구분 못 해가지고. 이상과 미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0.4 곱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20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월세가 10만 원이야. 하니까 얼마가 나요? 4천. 4천 나오면 다시 어떻게 해라? 70을 다시 곱해라. 그러면 700. 그래서 더하니까 얼마? 3,700. 3,700이니까 5천 미만이니까 이제 얼마를 곱해요? 0.5 이렇게 해야지. 0.5. 그럼 5, 7은 35. 5, 35. 자, 18만 5천 원. 그럼 20만 원에서 15,000이 DC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영세한 세입자는 이것도 부담되니까 중개보수를 좀 깎아주세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이거 나와요. 이거 임대차 그나마 좀 없죠. 그 다음 이것도 나와. 이것도.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자, 다시 이제 47페이지 가서 자, 동일 물건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동일한 말 3번 나와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그러니까 뭐냐면 자, 가별한 사람이 자기 집을 을한테 팝니다.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전세로 이사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입주하지 않고 세를 준대. 그럼 잘 됐다. 내가 세입자로 살겠다.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값도 좋죠. 이사 가야 되고 집 구하고 관련 비용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자, 같은 집이잖아요. 자, 뭐야? 동일 물건. 그 다음에 갑과 을은 매매 임대차 동일 당사자. 그럼 매매를 포함한 다른 계약이 같은 날 동일기에 체결돼. 그럼 우리가 이걸 중개했어요. 그럼 원래는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다 써주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뭐만 받으라? 매매만. 자, 매매만. 왜냐면 매매가 이제 중개 보수가 크니까. 근데 이것도 예전에 없었어요. 이 규정이. 예전에는 이거 다 받으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거 법 바뀌고 한 2년인가 3년 지나서 우리 수험생 중에 이 파트 할 때, 저 그거 다 줬는데요. 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뀐 지 3년 지났는데. 그럼 우리 중개사들은 이거 바뀐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지 유리하지. 그래야 다 받지. 내가 유리하게, 나한테 유리하게 불리한 것은 잊어버리고 배우지도 않아. 나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해. 그래서 나 법 바뀐 지 몰랐다 이러면 되지. 이거 달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매매만 받아. 자, 동일이 3번 나와요. 근데 조심할 거. 그럼 이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 물건을 갑한테 하는 게 아니라 병한테 임대차 계약을 해서 세를 준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럼 이제 갑과 을은 매매, 을과 병은 임대차잖아요. 그럼 갑한테는 매매에 대해서 받고, 병한테는 임대차 받고, 그럼 을은 매매도 있고 임대차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을한테 어떻게 받을 거냐? 다 받는다, 매매만 받는. 네? 자, 조건.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자, 이 조건 했으면 매매네. 근데 조건 했어요, 안 됐어요? 매매는 이거고 임대차 당사자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건? 둘 다 받아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조건을 보고 그 조건에 맞는지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판례 봅니다. 판례. 개공사가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해서 가요. 아까 이거 분양권 총 분양가에다 프리미엄 더한 거. 그래 놓고 나 이거 몰랐다.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단일에 타인 간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자, 중개보수 받기로 한 게 강행목에 위배된 무효라고 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연한 게 한 번 정도 하고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원 다닌다는 걸 주변에 알려서 친구들이 야, 너 공부하러 다니니까 계약서 쓸 줄 알지 않냐, 계약서 하나 써달라 하면 써줘 안 써줘? 손 떨려서 못 써줘? 대신 중개보수, 자, 사무소 가면 500만원 달 건 나한테 그럼 200만원만 줘 하고 써줄 수 있다 없다? 그래야 그걸 학원비 하지. 특강비도 내고. 그러니까 주변 알려야 돼, 아니면 떨어질 걸 대비해서 숨겨야 돼? 알리라 이거야, 알리라. 그래서 공부한다는 거 알려야지.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판례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아도 이 물건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받기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판례도 인정해주고 이거 해야 돼. 자, 특히 4번 판례 조심하세요. 중개사법 이 보수 제한 규정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그럼 우리 앞에서 겸업 배웠죠. 겸업. 경매나 공매로 넘어오는 부동산에 대해 권리부서 취득 알선 매수증 대리는 겸업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 왜냐? 거기 취득 알선이 그거잖아요. 소유권 취득 알선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해봐. 중개행위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이것도 중개행위 범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판례는 모르면 안 돼. 큰일 나.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48페이지. 자, 거기 실비 이제 뺀 박스 밑에 실비 보세요. 실비. 자, 실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고 반환 채무행 보장 실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지난주에 했죠. 반환 채무. 개공사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맡기는 거 있었잖아요. 그럼 개공사가 그 관리하느라고 비용 들어가죠. 그 비용 달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달라고 한다? 취득. 왜냐하면 이거 매수인이 안전하게 돌려받는 거니까 매수인 측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취득으로. 그 다음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 자, 이것은 이전 의뢰인이요. 서로 달라요. 구분 잘해야 돼요. 이거 바꿔치기예요. 근데 바꿔치기 한다고 틀렸다 이러면 안 돼. 반환 채무는 당연히 누구를 위한 거다?
취득 의뢰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반대로. 그럼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뭐냐? 자, 이번에 나한테 임야 좀 팔아달라 의뢰를 왔어. 근데 이제 자기 아버님이 이번에 돌아가셔가지고 임야를 상속받았는데 자기는 사업 좀 하려고 이걸 팔아서 사업 자금 마련하려고. 근데 임야가 어디 있냐? 저기 강원도 홍천에 있대. 그럼 거기까지 공시지가 이렇게 또 주변 입지 조건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들잖아요. 자, 그런 비용 달라고 하는 게 보통 실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이전 의뢰한테. 그럼 취득 의뢰는 이런 건 당연히 설명해줘요, 우리가. 취득 의뢰한테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취득 의뢰이 아니라 누구한테 받는다? 이전 의뢰. 자, 이전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실비.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참 많이 틀렸어, 우리 순서. 실비는요, 자, 여기 물건 종류 불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이냐, 주택위에냐 상관없이 무조건 다 국토부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 뭐다? 시도조례, 실비는. 그러니까 물건이 주택이든 토지든 상가든 오피스텔 상관없어요. 다 뭐다? 시도. 왜냐? 실비가 뭐냐면 교통비, 숙박비, 식대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물건이 주택이든 상가든 토지든 상관 있다 없자? 없잖아요. 다 시도조례. 당연히 시도조례니까 이제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기준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 실비는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중개보수는 계약을 성사시켜 봤잖아요. 그런데 실비는 의뢰인이 이거 그냥 한번 알아만 주세요. 당장은 내가 안 팔 건데 한 1년 있다가 조금 사업자금 마련하니까 그때 팔려고 하는데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돈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만약 계약을 성사시켰네. 그럼 중개보수 따로 받는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와 별도로 따로 실비는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보수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협회 이제 보겠습니다.